먼저 지수 보면 다우지수는 0.7%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S&P 500은 0.08, 나스닥은 0.4% 상승을 했거든요. 일단 지수의 흐름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처음에는 약간 관망세 비슷하게 좀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FOMC 회의가 끝나고 오후에 금리를 발표를 하면서 그때 이제 점도표나 성명서가 같이 공개가 되잖아요. 그때 이제 지수가 좀 밀렸습니다. 그러다가 뭐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해서 다시 좀 낙폭을 줄이면서 S&P 500과 나스닥은 뭐 강보합권, 그리고 다우지수는 좀 0.7%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왜 다우지수만 궁금하실 텐데요. 이 다우지수는 블루칩, 뭐 업종 대표주라던가 뭐 이런 굵직굵직한 종목 30종목으로 구성된 지수잖아요. 구성 종목 중에 유나이티드 헬스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 한 종목의 영향력이 좀 크기 때문에 뭐 그러한 영향이 있었다. 그래서 다우지수는 조금 특이한 경우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시장의 전반적인 건 이런 강보합 분위기가 시장의 큰 방향성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유나이티드 헬스는 이따가 특징주에서 다룰 거니까 참고만 하시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연준의 이 점도표가 쇼크로 나왔습니다. 점도표라고 한다면 연준에서 이제 FOMC 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3월, 6월, 9월, 12월 이 분기마다 연준 인사들이 올해 금리 어떻게 전망해? 내년, 내후년, 장기적으로는 어때? 라고 자기의 전망치를 점으로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집계를 해서 하나의 그냥 표로 보여주는 게 점도표예요. 그러니까 연준 인사들 개개인이 생각하는 앞으로의 금리 전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쇼크로 나온 건데, 그렇다고 이대로 가느냐? 뭐 그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연준 인사들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그냥 하나의 표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많이 또 예의주시를 하는 표기도 한데, 점도표상 우리 지금 최종 금리에 도달한 것으로 예상을 했잖아요. 3월 점도표 상으로 봤을 때. 근데 이들이 점도표 상으로 봤을 때에는 앞으로 2번 더 금리 올릴 수 있어라고 찍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쇼크였는데, 자, 흐름들에 따라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준금리는 우리의 예상처럼 동결을 했습니다. 지금 5에서 5.25% 기준금리 동결을 했어요. 지금 13개월, 작년 3월부터 이어진 금리 인상이 멈춘 겁니다. 10번 연속 인상하다가 이번에 멈춘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동결, 많이 우리가 기다렸던 동결입니다만 지금은 큰 의미 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결로 시작을 해서 앞으로 쭉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아니다라고 이미 예상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매파적 일시 중지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당분간 동결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번 달은 건너뛴 동결 정도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시장의 예상 수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연준에서는 뭘 걱정하겠어요. 괜히 이번에 우리가 동결했다가 시장에 뭔가 너무 약간 비둘기적 인상을 줄까봐 분명히 뭔가 매파적 발언이 나올 거야. 시장에서 다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7월에는 그래서 금리 인상할 거야까지 우리는 예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점도표, 이따가 점도표는 다시 보겠지만 점도표를 통해서 아주 매파적인 것들, 우리 50bp 더 인상할 거야 올해 안에 라고 시사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처음에 많이 놀랐죠. 그러면서 이제 낙폭이 조금 커졌던 거죠. 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시작되면서 일단 동결, 거기에 아주 매파적인 점도표, 여기에 균형감을 맞추려고 했던 기자회견, 이렇게 흐름이 되는데, 근데 이 기자회견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 비둘기였냐? 그것도 아니라. 완전 매연이야? 그것도 아니라. 모호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네라는 해석을 하게 된 건데, 먼저 좀 보시자면, 먼저 1년 이상의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해왔지만 이 효과가 아직 체감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좀 상방 위험이 좀 지금 둔화는 되고 있지만 여전히 인플레 압력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약간 매파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시장에서 낙폭을 줄이기 시작한 거는 이 문구입니다. 지금 시장은 7월에는 금리 인상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음 달
금리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건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표를 보면서 결정할 것이야. 그리고 이번에 금리 동결도 이번 회의에 국한된 거지 이걸 계속 가져갈 것도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 예상했던 수준이고 오히려 우리는 7월에 금리 인상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점도표에서 50bp 인상이니까 당연히 인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네. 그냥 지표 보면서 결정하겠다라는 거네. 결정된 거 없다네. 이 부분은 이제 시장에서 매우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거기에 또 하나.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릴 수 있겠지만 완만하게 인상할 것이다. 뭐 이것도 사실은 예상 수준입니다만 긍정적으로 조금 낙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확실히 또다시 선을 그었습니다. 인플레가 상당히 낮아지는 시기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적절하다. 지금 금리 인하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금리 인하 시점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약간 매파적인 거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기자회견을 계속 금리 동결하면서 그 균형감을 찾아가기 위한 어떤 연준의 시나리오다라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 점도표마저도 우려를 많이 좀 낮아졌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점도표가 대체 어땠길래? 왼쪽이 이제 점도표인데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자, 18명이 이제 쭉 적어 놓은 건데요. 그 뒤에는 뭐 2024, 2025 장기 전망인데 저희는 지금 요 맨 앞에 두 개만 좀 보도록 할게요. 요 약간 연한 하늘색은 지난 3월 점도표. 그리고 지금 약간 진한 요 보라색. 요게 이번에 찍은 점도표인데요. 자, 3월 거를 보면은 연준 인사들은 5에서 5.25 지금 수준이죠. 요걸로 18명 중에 10명이 이렇게 찍으면서 요게 이제 최종 금리 목표치로 예상이 됐던 거였죠. 근데 3개월 만에 이게 지금 5.5에서 5.75 구간에 점들이 많이 찍혀 있어요. 연준 인사의 많은 인사들이 5.5에서 5.75로 전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3개월 새 50bp가 올라간 뭐 그런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사실 5에서 5.25가 최종 금리다라고 3개월 전에는 예상을 했는데 여기에서 50bp를 더 올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구나. 매우 매파적이고 그리고 보면 지금 5에서 5.25인데 그 아래 점을 찍힌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연준 인사들은 올해 금리 인하를 점치는 인사는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점도표 때문에 이제 다들 우려를 했던 거죠. 게다가 보시면은 6에서 6.25 구간에 찍은 인사도 한 명이 있고요. 한 5.75에서 6%로 찍은 인사도 두 명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되게 매파적으로 막 찍은 거예요. 점을 막 찍어 놓은 건데 그러면 이 부분을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안 믿습니다. 자, 이 오른쪽은 이제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전망을 해놓는 건데요. 보면 이게 CME의 패드워치이죠. 이번에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자, 다음 회의는 7월에 있는데요. 그때 25bp 인상할 거야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전문가 비중이 64.5%. 그냥 예상 수준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동결하다가 12월에는 오히려 인하를 할 거야 라고 여전히 시장에서는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뭐 크게 출렁이지 않고 그냥 균형적인 수준에서 그냥 마감을 했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연준에서 이렇게 매파적으로 점을 찍은 이유는 경제 전망을 조금 더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물가에 대해서는 근원 이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이게 연준에서 매우 주목하는 물가 지표인데 이거를 지난 3월에는 약 3.6%로 예상을 했다가 이걸 3.9로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생각보다 잘 안 잡힌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실업률을 3개월 전에 4.5%로 예상을 했다가 이걸 4.1로 낮췄고요. GDP 성장률을 0.4로 예상을 했다가 1로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잘 안 잡히고 경제 상황 생각보다 견고하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매파적으로 점을 찍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기가 생각보다 잘 유지되고 있구나, 연착륙하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한다면 시장에서는 뭐 그리 나쁘지는 않다라고 또 보고 있는 거죠.
연준에서는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런 매파적 발언, 겁주기로 시장의 균형감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다 해석들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S&P 500 지수, 뭐 강세장 전환 이거에 대해서 지금 월가에서 말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지수는 지수고 우리는 결국은 종목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강세로 전환한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서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세 전환에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저점 대비해서 20% 이상 올랐다.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S&P 500 지수를 이야기를 하면서도 근데 완전하게 이게 강세장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보려면 전고점을 돌파를 해야 돼. 그래야지 진정한 강세장 전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S&P 500 지수는 저점 대비 20% 이상 올랐지만 아직 전고점을 돌파하지는 않았죠. 근데 이런 종목들은 꽤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종목으로 대응하려면 이런 조건들에 맞는 종목이 뭐가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또 CNBC에서 잘 정리를 해놨길래 그걸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어떤 조건들을 넣었느냐. S&P 500 및 러셀 이 1000 지수에 편입된 종목, 그러니까 약간 대형주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150억 달러 이상인 종목, 그리고 52주 신저가 대비 20% 이상 상승한 종목, 그리고 52주 신고가를 13일 기준으로 돌파한 종목. 이렇게 해서 쭉 나오다 보니까 로열 캐리비언, 넷플릭스, 카니발, AMD, 우버, 온세미컨덕터가 나왔습니다. 뭐 월마트, 델타항공, 어도비, 팔로알토 이들도 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종목이고요.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아마 거의 뭐 몇십 개 종목이 이 조건에 맞는 종목이었는데 사실 그렇다고 이 종목만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조건을 저희가 봐야 한다라는 거고요. 문제는 윗줄에 있는 기업들은 이미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이들 기업이 지난 52주 신저가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 이미 100에서 200% 정도 오른 기업들이 제가 이 첫 줄에 올려놓은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저희 크루즈 선사가 로열 캐리비언하고 카니발 두 종목이나 이 안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들 기업은 완전히 강세로 전환한 거는 맞는데 저점 대비 이미 100에서 200% 올랐기 때문에 약간 가격 부담이 있는 기업들. 그리고 그 아래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만 지금 저점 대비해서 약 30에서 70% 정도 반등을 한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뭐 이런 종목들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종목 전략 세울 때 요 조건들, 그래서 완전히 강세로 돌아섰고 가격 부담은 덜한 종목 이런 걸 찾으실 때 좀 도움이 되시고자 요거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는 요 조건에 맞는 거 애플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다 맞을 것 같은데 그쵸? 궁금하시죠? 근데 그게 보니까 13일 기준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이다 보니까 이미 뭐 하루 이틀 전에 다 경신했다가 계속 경신하다가 13일에만 주가가 좀 빠졌던 기업들은 여기에서 이제 지금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이 종목 자체를 보시라는 거는 아닙니다.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들을 보시면서 어떤 기업이 이제 완전히 강세로 돌아섰는지 앞으로 가격 부담이 없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뭔지 참고하십사 이거로 가지고 왔다라는 거